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오늘 오전 뉴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LTV 완화되는 청년, DSR보다 중요한 4, 1, 9억 규제도 풀릴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생애 최초 구입자가 LTV 이제 지역마다 뭐 60%, 70%짜리에서 최대 80%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소득은 1억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9억 이하여야 된다.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도 최대 4억이라고 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당국은 세부 방안은 추후 확정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 제도를 볼게요. 당연히 투기과열지구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있겠죠. 우대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야겠죠.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0.9억, 한 9천만 원 이하야 된다.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이제 부부 합산해서 1억 미만까지 된다고 하고, 주택 기준은 9억 원 이하, 8억 원 이하 각각 되어 있고, 우대 수준이 최대 4억이라서 이게 그렇게 또 엄청 많이 나오는 거 아니네요. 근데 이제 LTV가 자 6억까지는 60%,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는 5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는 5억까지는 70%, 그래서 5억에서 8억까지 구간은 60%, 그리고 DTI 60% 나오고 DSR은 역시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새 정부가 일단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만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주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애 최초 구입 가구 대출 후대 정책이 있지만 419 이제 대출 한도 4억, 소득 기준 1억, 그리고 주택 가격 9억 원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이게 해소가 돼야만 규제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위는 자,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에서 생애 최초 구입 LTV 최대 상한을 현행 6,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고, 당초 전국 모든 지역의 70%를 통일하고 했던 것은 DSR 연착 요건을 고려해서 추후 합리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생애 최초 구입자 LTV는 현재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돕는다는 취지에서 일반 차주에 비해서 20%포인트 높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 일반 차주는 최대 40, 50이지만 생애 최초는 각각 60, 70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우대 수준이 10%였지만 지난해 7월부터 20%로 높였습니다. 다만 여기 조건이 있는데 일단 당연히 무주택자여야겠죠.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미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택가격 기준도 있는데 투기가를 지금 최대 9억까지 가능하며 집값이 6억 원 넘을 경우에는 6억 원의 초과 가격에 대해서는 LTV가 50%가 가격 적용돼요. 만약에 집이 7억이다. 그러면 6억까지는 60%가 나와서 66에 36, 3.6억이 나오겠죠. 그리고 6억에서 7억이 나오는 이후 1억 구간에서는 50%가 적용돼서 이제 5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4.1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최대 8억 원의 주택까지 가능하면서 집값이 5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60%예요. 그래서 우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대출 최대 한도는 4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예를 든 투기과열지구의 7억 원 주택은 LTV만 따지면 4억 천이 대출되지만 4억 원 제한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4억까지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TV DSR을 완화해도 이 같은 기준을 조정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일부 저가주택밖에 없겠죠. 대출 한도가 4억이라면 LTV 80%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가격은 5억 원입니다. 5억에 80%가 4억이니까요. 그래서 5억짜리를 샀을 때 최대로 땡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죠. 그래서 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2억 7,70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서울의 평균 매매가는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득 주택 가격의 기준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서민층을 배려한다는 차원인데 이제는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으로 정책 목적이 바뀐 만큼 기준도 좀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소득 기준을 둬서 저소득자만 대출을 늘려주는 것은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의 원칙에 위배되고 DSR이 유지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만 기준을 완전히 걷어내면 당연히 형평성에 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죠. 현재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전혀 대출이 안 돼서 현금부자만 살 수 있는 거죠. 생애 최초 가구만 80%를 대출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가격별로 차등해서 LTV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며 구체 방안은 이제 향후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DSR은 여러분들이 계속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가계대출이라든지 DSR을 풀어주면 또 이게 또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 DSR은 40% 유지가 될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출의 어떤 기간을 연장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DSR을 40%는 그대로 가는데 이제 대출 기간을 연장을 좀 해준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서민층이라고 하더라도 이 혜택을 전부 받아서 LTV 80%를 받고 DSR 40%도 만족한다. 이건 또 다 만족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소득자 현금 부자들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서민층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